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서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고양이 학대 살해 사건이 7건이나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최근 포항에서 고양이 학대 혐의로 경찰에 잡힌 30대 남성이 모두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학대를 당하거나 살해된 고양이만 13마리에 이릅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포항 한동대학교에서 살아있는 고양이의 발이 잘리거나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현장에는 고양이 밥을 주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고양이들이 계속 저희 주변에서 죽으니까 그게 너무 무서웠고 또 걱정이 되고 또 다른 더 큰 피해가 주변에 생기지 않을지. 그런데 지난달 21일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앞 골목길에 새끼 고양이 사체가 매달렸는데 비슷한 내용의 경고문도 발견됐습니다. 굉장히 고의적으로 본인의 혐오를 드러내는 부착물을 여기다 두고 간 걸로 보이고, 사건 9일 만에 검거된 30대 피의자는 한동대 사건도 모두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이 남성은 한동대에서만 고양이 11마리를 죽이거나 학대했고 이후 2마리를 더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디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을 가장 높은 형량으로 선고해 주셔서 사회에 경종을 알리고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남성을 구속해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범행 입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경북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162명 발생하며 41일 만에 다시 1,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포항 237명, 경주 63, 울진 13명, 영덕 2명으로 사망자가 3명이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경북의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834.7명입니다. 올해 3분기 포스코홀딩스의 ESG 등급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최근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고 포스코홀딩스의 사회적 책임 경영 등급을 A에서 B+로 한 단계 낮췄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 2분기에도 포항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 등 반복적인 산업재해 발생을 이유로 ESG 등급이 A+에서 A로 하락한 바 있습니다. 포항 지역 시민단체가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의 퇴출을 촉구하며 서울 상경 시위를 벌였습니다. 포항 바로세우기 실천운동본부는 오늘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와 최정우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기업 부정과 성폭력 사건 등 최근 포스코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해 최정우 회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주사 포항 이전 합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없다며 포스코의 최고 책임자인 최 회장이 직접 사과하고 자진 사퇴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 14일부터 포항공항의 명칭이 포항 경주공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포항시도 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 예산으로 인플루언서 팸 투어, 항공권 할인 인센티브 지원, 포항 경주공항 수도권 홍보 활동 등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또 포항 경주공항의 결항률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달부터 새로운 비행 절차를 시행해 현재 6, 7%인 결항률을 2%대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한편 포항공항은 지난 1997년 이용객 112만 명의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KTX 개통으로 연평균 이용객이 10만 명 아래로 급락했고 일부 항공사가 철수하는 등 침체를 겪어왔습니다. 경주시 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을 놓고 경주시 축구협회를 상대로 2차례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축구협회가 소송 비용 회수를 위해 법원에 체육회 통장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신청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원고인 체육회가 2차례 소송 비용 1,670만 원을 지불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자 체육회 운영비 통장 2개를 압류 신청했습니다. 축구협회는 또 체육회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대표 체육단체 간의 소송과 갈등이 계속되자 경주시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6분쯤 포항시 남구 연일읍의 철 구조물 제조 공장에서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크게 다치고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공장 안에서 절단 작업을 하던 중 가스가 누출돼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어제 특수 강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출근길에 나선 4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카드 대출을 받게 해 1,200만 원을 갈취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CCTV와 계좌 추적을 통해 지난 7일 A씨를 긴급 체포했고 추가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큰 더위 없이 쾌청했습니다. 내일은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80mm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큰 더위 없이 비교적 쾌청했습니다. 오늘 포항의 한낮 기온이 25.9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2도가량 낮았는데요. 내일은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울진 지역을 시작으로 오후면 경북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북 동해안 10에서 60mm, 울릉도와 독도는 30에서 80mm 정도로 꽤 많겠습니다. 내일은 나가실 때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비와 함께 내일 기온은 오늘보다 더 떨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1도에서 22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낮게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4도에서 27도 선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내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22도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 울릉도 25도, 독도 2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동해상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반짝 떨어지겠지만 다시 목요일에는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토요일까지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법원이 인화성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폐기물 처리업자 2명에게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폐기물 처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60대 B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알루미늄 분진 폐기물 100톤을 지정된 폐기물 처리장이 아닌 공장 건물 등에 불법 투기한 혐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지역위원장 공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영주 영양봉화울진위원장에는 황재선, 군위 의성 청송 영덕위원장은 강부송 현 위원장이, 안동 예천 지역위원장에는 김위한 위원장이 다시 임명됐습니다. 상주 문경위원장은 정용훈 현 위원장과 김영선 전 도의원이 경선합니다. 원숭이 두창 유행에 대비해 경상북도도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를 검사할 수 있는 진단 체계를 갖췄습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원숭이 두창 검사를 위한 기술을 이전받고 오늘부터 의심 환자에서 채취된 검체를 자체적으로 유전자 검출 검사법으로 진단합니다.